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잠깐 예고 드린 것처럼 코스트코 상품을 가져와서 쿠팡 매칭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물건을 판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저는 온라인 판매를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을 올려서 파는 걸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주로 위탁 상품을 가지고 스마트 스토어에 위탁 판매로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 사실 간헐적으로 주문이 들어오긴 했었지만 그게 만족할 만한 매출을 일으켜 주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진화해보자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스트코나 노브랜드 제품을 가져와서 쿠팡에 올려서 물건을 팔면 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쿠팡의 식품 카테고리의 승인을 오랜 시간이 걸려서 받게 되었고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코스트코에 직접 방문을 해서 코스트코 제품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다 찍었습니다. 제품의 사진을 본격적으로 찍은 건 아니고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제품들은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싶어서 일단 코스트코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상품과 그리고 가격표의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제가 도전한 코스트코의 상품은 일단 식품이었고요. 그 제품이 쿠팡에서 현재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를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참 운이 좋게도 그 제품이 쿠팡과 가격이 거의 10,000원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쿠팡 매칭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가 상품을 업로드를 했는데 업로드를 하자마자 바로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다른 판매자들보다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했기 때문에 등록이 되자마자 바로 위너가 됐던 거였어요. 쿠팡에서의 주문은 또 처음이라서 주문이 들어오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이 버튼 저 버튼 다 눌러보기도 했는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지금은 쿠팡에서 판매하고 반품받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조금 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약간 쿠팡의 시스템에 대해서 익숙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쿠팡 판매자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첫 주문이 들어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주문이 10건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덜컥 겁이 나는 게 내가 주문을 이렇게 계속 받아서 혹시라도 내일 코스트코에 갔는데 물건이 많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 많이 팔리는 건 좋기는 한데 처음으로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또 코스트코에 물건을 사와서 배송을 시키는 그런 경험은 제가 처음 해보기 때문에 일단 경험 삼아 조금만 주문을 받아보자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 변경을 했죠. 제가 처음에 위너가 되기 위해서 올렸던 가격보다도 몇백 원을 더 올려가지고 저보다 더 저렴하게 파는 사람이 생기도록 하고 저는 뒤로 빠지려고 일단 가격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잠에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코스트코 가서 열 몇 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물건을 사와야 되겠다라고 하고 쿠팡의 판매 관리자 시스템에 딱 들어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주문이 어제 열 몇 건을 포함해서 전체 43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쿠팡 한다더니 사람들이 진짜 쿠팡에서 많이 주문을 하는구나라고 저도 그때 깨닫게 되었고요. 어떤 유튜버들은 파는 건 쉽다라고 얘기한 게 살짝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 방법으로 물건을 팔면 금방금방 물건을 팔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사실 제가 주로 팔았던 건 하나를 팔았을 때 이걸 두 박스를 사야지만 하나의 주문을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즉, 43건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동일 제품을 98개 정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괜히 잘 알지도 못하는데 주문만 덜컥 받아서 이거 피해가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일단
코스트코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제가 이 제품을 거의 100개 정도 사야 되는데 재고가 과연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콜센터 직원분께서 재고는 충분하게 있는데 이건 현재 할인 품목이어서 한 번에 100개를 사 나올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10개 이상이 넘어가면 10개까지는 할인 금액으로 가격 책정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가격이 매겨져서 10개씩 사서 나오는 게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같은 물건을 코스트코에서 한 번에 많이 사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직원분의 얘기를 듣고 98개를 사야 되기 때문에 거의 10개씩 10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트코로 갔습니다. 코스트코에 가서 정말 카트에 이 박스를 10개씩 담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저 사람 뭐 이렇게 많이 사가지? 라고 약간 쳐다보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처음 해보는 경험이어서 내 돈 주고 내가 물건을 사는데 괜히 많이 사니까 약간 남들 눈치도 봐지고 좀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언니랑 아버지가 같이 저를 도와서 이 물건을 정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98박스를 결국에는 다 샀습니다. 근데 문제는 차에 이걸 한 번에 담아 올 수가 없어서 일단 절반 정도 사서 집에 갖다 놓고 또 사러 와서 또 절반 정도 사서 또 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 2번은 왔다 갔다 했던 상황이었고요. 코스트코는 물건을 사서 영수증 체크를 하고 주차장까지 가지고 올라와서 또 담아 놓고 또 사러 내려가서 또 주차장까지 또 갖다 놓고 이거를 이제 반복을 하니까 시간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물건을 다행히 잘 사와서 집에 가져와서 송장을 뽑고요. 택배를 보내기 위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건의 주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스트코 상품 2박스를 보내야지만 가능한 그런 상품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20개짜리 그러면 10개씩 들어있는 게 2박스 보내는 뭐 이런 식이었는데 2박스를 테이프로 붙여서 하나의 박스처럼 만들어서 이제 배송을 시키려고 했더니 택배 기사님께서 합배송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스를 붙여서 합으로 만들어서 배송을 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2박스를 넣을 또 큰 박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박스를 또 구입을 하기에도 사실 마땅치도 않았고 빨리 배송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택배 기사님이랑 이제 조율을 해서 제가 얻은 답은 뽁뽁이 비닐로 2개 박스를 완전히 전체를 다 싸서 밖에 테이프로 칭칭 잘 감아서 이제 하나가 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방법은 추천드릴 방법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상품 말고 2번째 상품을 가지고 이제 택배를 보내는 과정에서 뽁뽁이로 비닐을 싸서 이제 2박스를 하나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는 그 정도는 본인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긴 했는데 2번째 상품을 그렇게 해서 보냈더니 이렇게 더 이상 합배송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더 이상은 박스 자체를 2개 합쳐가지고 보내는 건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박스 여러 개를 붙여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꼭 하나의 큰 박스에다가 담아서 보내시던지 아니면 택배 기사님에게 얘기를 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으셔서 택배를 발송시키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뽁뽁이로 이 박스들을 싸서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시간도 많이 걸렸었고요. 이렇게 많이 배송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한 2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다 포장해서 발송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오산이었어요. 이 포장을 하는데 거의 3시간 반 이상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택배 기사님한테 괜히 눈치도 봐주고 다음부터는 택배를 여유 있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반성도 했었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43건의 주문을 다 발송 완료는 했습니다. 그리고 8일 정도 지난 지금 그 첫 번째 식품, 상품에 대해서는 반송 요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달 중순쯤에는 이 주문에 대한 정산을 쿠팡으로부터 받게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하루 반 만에
43건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경험 삼아 일단 시작한다라는 차원에서 10여 개 정도만 해결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격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보다 가격이 싼 판매자들보다 제게 1등으로 노출이 돼서 밤사이에 전체 43건의 주문을 받게 된 거예요. 매출 금액으로 따지면 185만 원 이상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반품은 없기 때문에 순 마진을 계산을 해봤더니 12만 원 정도 번 것 같아요. 하루 밤사이의 주문으로 12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마진을 남긴 건 굉장히 저한테는 행운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저는 그 상품을 계속 팔고 있냐? 아니요, 팔고 있진 않습니다. 왜냐면 무게도 꽤 나갔었고 박스 크기도 컸었고 또 배송을 할 때 번거로움도 있었고 10개씩 사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주문은 그렇게 하룻밤에 주문 받아서 배송 완료한 한 번으로 일단 마무리를 했고요. 그 상품은 저는 그냥 품절로 걸었습니다. 제가 품절을 걸고 나니까 그 뒤에는 다른 판매자가 팔더니 또 한 이틀, 3일 지나서는 쿠팡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코스트코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그 제품을 가져온다고 해도 쿠팡이 제시하는 그 금액을 따라갈 수는 없었어요. 그 금액으로 팔았다가는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 상품에 대해서는 그냥 한 번에 매출로 일단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품을 찾았죠. 두 번째 상품도 운 좋게 지금 마진을 남기면서 판매 중에 있는데, 그건 이제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 번 더 공유를 드릴 거고요. 코스트코 상품을 이용해서 쿠팡에서 물건을 팔았던 저의 첫 판매 경험을 가지고 제가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쿠팡의 매칭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물건 파는 게 정말 쉽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제가 여러 쿠팡 상품들 가격 비교를 해봤는데 워낙 쿠팡은 수수료가 크잖아요. 수수료가 11% 정도로 굉장히 수수료가 높아서 수수료와 배송비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마진이 남을 법한 그런 상품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일단은 쿠팡의 매칭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물건을 팔면 된다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시고요. 대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저렴하게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판매처를 찾게 된다면 온라인에서 장사를 하는 거에 굉장히 솔솔한 수익을 얻는 건 시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 쉽지 다른 사람보다 아주 저렴하게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품을 찾는 거, 그게 바로 저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상품을 코스트코에 사러 갈 때 10개씩만 가지고 나와야지 할인 가격이 적용되고 그 이상부터는 할인이 아닌 가격, 정상가로 아마 스캔이 떠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센터의 직원분이 저에게 조언을 해줘서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두 번째 상품 같은 경우에도 할인 상품을 가져왔는데 한 번에 20개 이상 결제를 해도 다 할인 가격으로 지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대량으로 구매를 하실 때는 개수 제한이 있는 상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쿠팡에서 매출을 많이 올렸다라고 해도 사실 매출 금액은 저희에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진짜 마진이 많이 남았나 라고 하는 게 저희는 그게 관심인데, 저는 처음에 상품 등록할 때 제가 나름 엑셀에다가 이 비용 처리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감안한 건 일단 수수료, 판매 금액 기준으로 해서 쿠팡의 수수료를 일단 11%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집에 가져와서 제가 직접 포장해서 택배 발송을 할 거기 때문에 택배비를 여유 있게 약 3,000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지금 고려할 만한 건 아닌 건 알지만 저는 아직 많이 소심해서 혹시 부가세가 좀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격 결정을 할 때 제가
이 상품이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지 아닐지 이렇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부가세도 고려를 했는데, 현재 저는 간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제가 파는 가격에서 매입가를 뺀 금액에 대해서 1% 정도로 부가세가 붙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1%라고 하냐면, 간이 사업자의 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1%의 부가세가 붙게 됩니다. 현재 저는 간이 과세자이기 때문에 그냥 1%, 혹시 몰라서 1%의 부가세도 책정을 해서 비용 처리로 일단은 빼고, 그래도 돈이 500원이든 1000원이든 남나라고 하는 걸 판단하고 나서 돈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품만 쿠팡에다가 올렸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쿠팡에서의 첫 판매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좀 드렸었고요. 쿠팡의 물건을 어떻게 올리고, 또 주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반품이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영상으로 공유를 드릴 예정에 있고요. 이번 소중한 경험을 계기로 해서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많이 힘들었는데 어쨌든 진화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뭔가 방법이 보였고, 또 그걸 실천을 해봤고, 그 경험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을 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쉽게 돈을 많이 버는 방법 쪽으로 계속 진화해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